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독방송 GGBTV 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통증 잡는 전도 특공대를 양육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진행하고 있지만, 우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너도 나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몸이라는 육의 거룩함을 위해서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데, 특히 거기에 몸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성령님 모신 우리 몸 바로 알기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질병과 고통으로 고통당하기 원치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몸을 통하여 질병마라고 하는 그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과연 그걸 원하실까요? 저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 즉 나에게 깨달으라 하시지만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고난, 아픔, 핍박, 절망, 좌절 등을 통하여 많은 시련을 겪고 가고 있겠죠. 하지만 그 시련과 역경과 좌절 끝에 남는 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그것이, 남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스트레스가 결국은 무엇으로 남습니까? 우리 몸에 질병마, 고통으로 남는다는 것은 아마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실까요? 이것을 다시 함축해 말씀드린다면,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하시고자 하는 그 몸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럼 과연 그런 질병마 등 이 모든 고통과 이 질환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기 위해서는,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다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매 시간마다 한 가지씩 정하여 나가고 있는데, 오늘 보시는 대로 오늘은 두뇌 건강을 위한 내용 가운데 첫 번째로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건강하다, 건강이라고 하는 자체는 모든 면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체온도 균형치, 몸무게도 균형치 등등이 있죠. 그렇다면 과연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한 두뇌가 하는 역할과 우리 몸으로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비교 이해하여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두뇌로부터 내가 받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균형. 우리 삶 자체는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균형을 다른 말과 함께 포함한다면 조화와 안정이란 단어를 같이 쓰고 싶습니다. 균형이 잡혔다? 당연히 조화로워야 되죠. 그러면 안정권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뭘 가리키는 걸까요? 그런데 어디가 올라가면 어디가 내려온다.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조화가 틀어진 거잖아요. 안정이 안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 몸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자, 균형이다. 우리 인간은 직립보행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척추가 일자가 돼야 합니다. 근데 측면 삐뚤어졌다. 그건 당연히 삐뚤어진 거잖아요. 균형이 안 잡힌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직립보행하다 보니까 동물이 네 발로, 네 다리로 다니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동물은 어지간해서는 균형을 잃지가 않습니다. 다시 비교하면 동물은 척추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장로님 생각에 동물은 척추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외에 동물은 척추의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직립보행하는 탓이기 때문에 척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직립보행 자체에서의 그 균형을 깨지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의 행위 자체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게 이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균형이 잘 잡고 있나 안 잡고 있나, 그것은 누구의 관리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바로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귀 속에는 뱁시관이라고 하는
균형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러워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땅이 막 빙빙 돕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느끼는 건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감기가 심하게 왔어요. 그리고 집에 누워 있는데 그 어릴 때 천정을 보니까 이렇게 그 바둑판 같은 모양으로 그 옛날에 다 그런 게 유행해서 지금도 뭐 머리에 뇌리에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것이 빙빙 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귀라고 하는 부위에 우리가 보통 감기가 오게 되면 지난번에 감기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감기가 오게 되면 몸에 열을 발생하게 합니다. 열을 발생하다 보니까 그 열은 대부분 다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다 머리로 올라갑니다. 그 머리로 올라가는 곳에서 우리 몸에는 구규라는 9개 구멍 가운데 자그마치 눈, 코, 입, 귀, 얼굴, 머리 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에는 뭐가 차입니까? 열이 차입니다. 눈에도 열이 차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열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뱁시관에 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감기가 온 것이 아니라 감기가 오지 않았지만 어지러운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뱁시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귀의 문제와 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석증이다. 귀의 석, 돌이라는 거야. 귀이 돌석자. 바로 귀에 돌이 생기게 돼도 어지러울까 안 어지러울까? 그래도 어지러워요. 다 그런 것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귀에 있는 균형 잡는 감각기관의 문제로 어지럽다는 걸 얘기를 했고, 자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균형을 얼마만큼 잘 잡고 있는가라는 걸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데 그 검사하는 것부터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예를 들어서 한쪽 발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과연 그래서 이렇게 오래 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양쪽이 반드시 달라요. 어느 한쪽은 15초, 어느 한쪽은 30초를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검사합니다. 특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손잡이다, 오른발잡이다. 왼쪽 발로 서 있는 게 당연히 오래 걸리죠. 왜? 오른발을 늘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교를 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눈을 뜨고는 15초 이상을 좌우가 버텨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는 적어도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눈을 뜨고는 30초 이상을 견뎌야 합니다. 눈을 감고는 15초 이상을 버텨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선 제일 쉬운 훈련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동신경으로 두뇌 감각의 훈련을 통하여 균형 잡는 훈련을 시켜주자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선 제일 쉬운 방법. 양치할 때 왼쪽, 오른쪽 발을 하나씩 들고 아침에 양치한다. 왼쪽 발 들고 끝날 때가 양치는 몇 분 하라 그러죠? 적어도? 3분 하라 그러니까 3분 동안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양치를 할 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 훈련이 돼야 돼요. 점심에는 그러면 오른쪽 발을 듭니다. 오른쪽 발을 들고 3분 더 버티는 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못 버티는데 바로 양치를 할 때면 잘 떨어지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번 주에는 이 정도, 다음 주에는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있죠. 그럼 또 한 가지는 걸을 때 중요한 건 나의 걸음 자체가 일자가 되는지를 아니면 팔자 걸음이 되는지 이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는 어렵지만 반드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편안히 언젠가는 걸어갈 때 나보다 약간 뒤에 서서 내가 걸어가는 걸음의 모양 좀 꼭 좀 확인해 달라고. 왜? 내가 의식하지 않고 걷는 모습을 뒤에서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나의 걸음을 좀 봐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뒤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 또 앞에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쇼를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들이 걸을 때 어떻게 걸을까요? 일자로 걷습니다. 일자. 그런데 그 일자로 걷는 것이 다 흉내는 안 내도 적어도 그렇게 걷도록 노력은 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뭐 파는 데 가보게 되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딛고 올라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올라서서라도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균형 감각. 자, 중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뭘까요? 몸의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필요한 무엇이 있습니까?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50대, 60대,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됐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풍부형은 지금부터 해도 되는데 풍부형 오늘 옷차림이 너무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지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두뇌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두뇌는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균형 감각 훈련에 두뇌가 거기에 훈련에 적응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훈련을 많이 하면 두뇌가 그 적응이 돼서 내 몸에 그 몸의 균형 감각을 재워요.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많이 해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쪽 발 들고 양팔을 균형을 잡아서 눈 감고 15초 이상 하게 되면 저한테 전화하셔서 말씀하십시오. 전화번호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내가 30초를 버티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면 제가 그분에게 선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두뇌가 자기의 할 일을 잘 할 때예요. 두뇌가 다른 일로 여러 가지를 신경을 쓰고 있으면 균형도 그만큼 덜 신경을 아무래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뇌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두뇌가 원하는 것, 앞으로 이야기하는 두뇌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두뇌는 반드시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열량에 하루에 3,600칼로리라지만 킬로칼로리지만 그 가운데 1,600이라는 절반 가까이를 소모합니다. 그 두뇌는 골치 아픈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도 편안하고 나도 쉬운 걸 좋아하지만 두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평안과 함께 그것을 만들어 가신 여러분들이 두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뇌 건강의 첫 번째 균형이다. 얼마든지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무튼 이 훈련을 지금부터라도 하시고 아무튼 나머지 평생 동안에 균형 잡힌 우리 삶까지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